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김승엽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enal Cystic Disease 중에서 대표적인 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PKD에는 현재까지 세 가지 타입이 알려져 있습니다. PKD1이 85 내지 90%를, PKD2는 10 내지 15%를 차지하며 PKD3는 아주 드물고 각 타입에 따라 염색체 이상 부위가 이와 같이 다릅니다. PKD2와 PKD3는 PKD1에 비해서 늦게 발현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상 소견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고가 드뭅니다. 48세 여자에서의 전형적인 PKD1의 CT와 T2-weighted MRI 소견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스트들이 양측 신장을 꽉 채우고 있고 리널 파렌키마는 시스트들 사이사이에 약간씩 보이는 정도입니다. T2-weighted MRI에서는 시스트 컨텐트들이 다양한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리버에도 작은 시스트들이 다수 보입니다. 59세 남자로 PKD2 환자입니다. 역시 키드니와 리버에 시스트들이 있지만 이전에 보았던 PKD1에 비하여 시스트들의 수가 적고 크기도 작으며 리널 파렌키마도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PKD1의 경우에도 젊은 나이에는 시스트들의 수도 그리 많지 않고 크기도 작습니다. 21세 남자와 19세 여자의 PKD1 케이스들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ADPKD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보고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이 보고에서는 환자의 나이에 따라 15 내지 39세에서는 한쪽 혹은 양쪽에 합해서 3개 이상, 40 내지 59세에서는 좌우 각각 2개 이상, 60세 이상에서는 좌우 각각 4개 이상의 시스트가 보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거꾸로 가족력이 있는 40세 이상에서 시스트의 수가 2개 미만이면 ADPKD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ADPKD 환자에서 양측 신장을 인볼브하고 있는 모습은 여기 보는 6예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시스트의 크기, 양측의 차이, 남아있는 파렌키마 형태 등이 아주 다양합니다. ADPKD 환자에서 리버가 인볼브되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여기 보는 예는 27세 남자와 48세 여자의 예인데 좌측의 27세 남자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시스트 한 개가 리버에 보이는 정도이고 우측의 48세 여자의 경우에는 키드니보다 리버가 훨씬 더 심하게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에 리버 인볼브먼트가 심하며 호르몬에 의한 차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ADPKD 환자에서 키드니 이외의 장기에 보이는 소견들입니다. 다른 장기로는 리버, 팬크리아스, 스플린, 오바리 등의 순서로 시스트가 동반됩니다. 그 외에 large seminal vesicle, cerebral aneurysm, aortic dissection, cardiac valvular abnormality, 콜론이나 small bowel의 diverticulosis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미널 베지클이 프라미넌트한 두 예입니다. ADPKD 환자가 30세가 지나면 리널 시스트들이 크기가 커지면서 리널 파렌키마를 대체하고 압박하게 되는데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엔드스테이지 리널 디지즈로 진행하게 됩니다. 키드니가 커지면서 앱도미널 디스텐션에 따르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시스트 블리딩이나 인펙션 또는 스톤에 의한 증상도 자주 생깁니다. 그레이스케일 얼트라사운드로는 시스트의 크기와 형태를 평가하고 스펙트럴 더플러 얼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신장 혈류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T 검사는 시스트들의 크기와 형태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트 헤머리지, 인펙션, 캘시피케이션, 스톤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동반된 리널 튜머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Non-contrast early phase, late phase의 contrast enhanced CT로 ADPKD에 동반된 시스트 헤머리지가 하이 어테뉴에이션으로 보입니다.
키드니와 리버를 인볼브하는 ADPKD로 시스트 월에 익스텐시브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이해입니다. 시스트 인펙션으로 두꺼운 시스트 월이 강한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얼트라사운드 가이디드 에스피레이션으로 치료한 예입니다. ADPKD 환자에서 심한 통증이 생겨서 CT를 시행해보니 여기 보이는 시스트가 콜랩스 되어 있고 아사이티스가 보입니다. ADPKD의 시스트 럽처에 의해서 아사이티스와 페리토나이티스가 생긴 이해입니다. 이 ADPKD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Non-enhanced CT와 Early Phase Enhanced CT의 Axial Coronal Image에서 양측 키드니에 Multiple Enhancing Mass가 보입니다. Renal Cell Carcinoma가 여러 개 생긴 ADPKD 예입니다. ADPKD에서 Renal Cell Carcinoma가 생기는 빈도는 일반인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ADPKD 환자의 평가에 MRI는 어떻습니까? Contrast Enhanced CT, T1 Weighted MRI, T2 Weighted MRI입니다. 시스트들의 크기나 모양은 CT와 MRI에서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MRI 중에 특히 T1 Weighted Image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로 보이는 시스트 헤머리지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MRI에서 시스트의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MRI 중에 Diffusion Weighted Image와 ADC 맵은 내부의 워터 몰레큘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셀룰라리티가 높은 멜리넌트 튜머에서 Diffusion Restriction으로 인해서 Diffusion Weighted Image에서 High, ADC에서 Low Signal Intensity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내부가 Thick Fluid로 차 있어도 비슷한 소견을 보입니다. ADPKD에서 시스트 인펙션이 의심되는 경우 어떤 시스트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에스피레이션하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나 CT에서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보이는 예와 같이 Diffusion Weighted MRI가 Infected Cyst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ADPKD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유전성 낭성 질환으로 초음파, CT, MRI와 같은 영상 진단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